오늘은 창업자들의 설득에 관련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설득이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창업 시장에 넘어오고, 뭐 쇼핑몰도 글로써 설명하고, 글로써 설득하고, 보통 영상으로 설득하고, 뭐 말로써 설득하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 하면은 오랜 시간 가지고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현장에 나오는 순간, 고객과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전화를 차단박아 버리면은 그게 일반적인 거리가 끊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설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가족 간의 설득도 필요하고 직장 내 설득도 필요한데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면은 직장 내나 가족 간의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즈니스 현상에는 그냥 원모 타임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설득을 방법을 알고 진행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다.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예를 들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비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분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라포를 형성하죠. 공동의 목표를 형성하는 것. 두 번째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통 거래 고객들이 한 번에 거래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제가 보면은 저희 쇼핑몰 고객들도 보니까 이게 리스트를 백업하니까 중강일 때 엄청 많이 만났던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오고 거래를 하더라고요. 한 번에 거래되는 경우가 저희는 한 번에 거래됐다고 생각하지만 고객 스토리텔링을 보려면은 오랫동안 나를 알고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심리적인 기반이 되게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합니다. 저희가 신뢰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주 보면 또 신뢰가 구축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설득의 구축에서 첫 번째 수요,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데 수요가 있는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트래픽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신뢰 구축하는 거. 설득의 기초가 신뢰가 없으면 어떤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 신뢰의 기반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신뢰가 구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적인 행동 패턴을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공급하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세무 관련 일을 한다 그러면 신뢰 구축 기반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신뢰의 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감정적인 연결. 감정적인 연결은 공감, 유대감, 기억, 행동을 유발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우리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공감을 유도하고 유대감을 뭐 기억하기 위해서고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났던 것만 피력하면은 소위 속마음으로 너는 너고 재수없어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저희가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 위로를 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 아픈 거는 못 참고 배고픈 건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인 공감, 라포가 형성된다는 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감정적인 연결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기승전결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결부터 얘기하고 기승전결로 스토리를 나가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쇼핑몰 매출을 확 보여드리면 관심을 딱 유도하는 경우가 가장 프레젠테이션에 여행이 좋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와라. 그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꾸미면은 일반적인 부분이 힘을 작용을 합니다. 공감의 힘이라는 부분이 있죠. 뭐 상대방을 경청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랬을 때 신뢰가 형성되고 이 사람이 진정성으로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다. 그런 공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말씀드렸고 신뢰의 밑바탕이에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이야기로 구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결부터 얘기하고 기승전결로 얘기한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그 인간적인 면모가 없고 내가 막 잘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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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재수없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랑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힘들었던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위로를 받잖아요. 거기서 스토리텔링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 구성을 할 때 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논리로 설득한다기보다는 감정으로 설득하는 부분이 결정은 결국 감정이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기억 강화를 반복을 통해서 기억 강화를 시키는 방법이 설득의 고수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확한 메시지가 중요한데 너무 다양한 메시지 주면은 사람들은 너무 선택사항이 많아지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간결하게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 청중에게 관련성 있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중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간결성, 일관성, 관련성.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명확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인가, 상대방이 필요한 제품인가, 엄밀히 말하면은, 먹고 싶게 만드는, 설득의 고수들은 돌덩이를 다이아몬드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에, 포장 능력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를 먹고 싶게 만드는, 혹은
당장 먹고 싶게 만드는 그 프로덕트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 이게 사람들이 당장 먹고 싶은 제품이구나. 그런 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분석, 그리고 맞춤, 그리고 제안이죠. 그 제안을 했을 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당장 거래가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설득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보통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결정이 내지 않으면 두세 번의 결정, 그게 반복이 되면은 거래가 없었던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차단박아버리면 끝나잖아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고 표정, 제스처, 제스처로서 자신감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랜트 하신 분들이 제스처를 의도적으로 손짓을 쓰는 경우도 있고, 미소는 친근감의 형성을 하죠. 그리고 자신감 있는 자세에 신뢰감을 주고요. 시선 접촉, 보통 결정을 유도할 때는 보통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눈빛을 똑바로 보면서 결정을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많은 부분을 작용을 한다. 보통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외모, 복장에 대한 부분이 70%고, 그 다음에 목소리 톤으로 20%를 판단하고, 컨텐츠는 실제로 5%밖에 작용을 안 한다고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에 한해서요. 근데 뭐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줌으로 많은 소통을 하면은 일반적인 컨텐츠가 반복되면서 많은 수용하는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는 신뢰랑 수요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경청의 기술을 해가지고 상담이 강의 같은 경우보다는 결국은 보통 결정을 맺는데 클로징이라 표현하잖아요. 클로징을 할 때는 공감을 할 때 경청이 중요해요. 오히려 그 강의하는 것보다는 상담했을 때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유도하죠. 그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고민하지 마세요. 건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궁금사항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경청을 하는 부분이 집중하고 이해하고 확인하고 반응하고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다시 확인해서 반응하는 절정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설득의 구슬을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왜냐면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은 93%의 신뢰도가 증가된다는 신뢰도를 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인지도가 향상돼요. 78%의 인지도가 향상되고 일관된 브랜드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65%가 구매 전환율이 올라갑니다.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인데 세무 관련 정보를 주고 세무 관련 얘기를 하면은 일관성이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정보를 계속 송출하는 부분도 신뢰도, 인지도,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잘 작용된다. 모든 비즈니스가 결국 성공 사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회적 증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썼던 방법인데 계약서를 막 해가지고 계약서를 하나하나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한다. 그런 것처럼 고객의 후기글, 실제 사용자의 경험담이 강력한 설득 메시지를 밝혀줘요.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추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추천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메가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대기업의 광고가 붙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50만 이상, 10만 이상의 메가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인플루언서 추천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이 밴드 요건 효과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선택했던 거를 또 일관성 있게 선택하려는 소비자 심리가 있거든요. 밴드 요건 효과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성이에요. 사실 기반의 진실성 있는 정보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균형 감각, 양측의 이익을 고려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보통 제품을 생산한 공급자와 소비자 균형의 이익, 두 군데의 이익을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쪽의 폭리는 결정적으로 없어지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비자들의 이익과 공급자들의 이익 그런 부분이 설득하는 엄밀히 말하면 설득하지 말고 설명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품과 그 소비자들한테 균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설득의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이냐? 가장 그건 불신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신을 갖거든요. 처음 본 사람들한테 불신을 가져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의 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주 컨택하고 친밀감을 가져가는 거예요. 보통 영업자가 한 사람한테 6번 이상 제안하면은 거절이 없다고 하거든요. 6번의 진입장벽에서 불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입견이에요.
보통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보통 선입견 때문에 네트워크 비즈니스 저는 다이아몬드 하는 분들 존중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선입견이란 벽을 깬 분들은 다른 시장에 들어와서 성공을 해요. 보험 바닥에서 막 MDRT, COT 뭐 오랫동안 하신 분들 있죠. 이 보험이라는 게 금융을 아는 분들은 이게 장기적인 손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선입견을 깨버린 분들. 그래서 첫 번째가 불신의 장벽, 두 번째가 가장 큰 건 선입견의 장벽이에요. 그 다음에 무관심, 경쟁 제한. 일반적으로 경쟁 업체의 제한이 생각보다 적죠. 그리고 정보 부족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에 부족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불신을 깨뜨릴 수 있고 선입견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면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설득의 과정에서 다양한 장벽이 있는데 가장 큰 장벽이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선입견, 정보 부족은 상대적으로 해결하기가 쉬워요. 많은 정보들이 이미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설득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뭐 줌, 웨비나, 뭐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소셜 미디어, 뭐 이메일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가지고 다양한 메시지를 펼쳐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요. 맥심 커피가 150만, 200만 인플루언서, 메가 인플루언서한테 큰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 것보다는 보통 10,000명, 20,000명의 소규모 인플루언서들한테 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니면 협업해가지고 관계가 형성되면 협업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메시지를 송출하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이게 대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통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인터뷰 채널에 보통 프리젠테이션 하는 분들이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이 시장의 대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양한 디지털 시대의 설득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셔야지 일반적으로 아날로그적인 설득 방법이 아니라 그 디지털 시대의 설득 방법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줌 라이브로 하고 라이브로 계속 송출하는 이유도 결국은 비즈니스의 설득 방법이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영향력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디지털 사회에서 트래픽 영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설득의 되게 용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득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희소성이에요. 제한된 수량이나 기간에 그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요. 두 번째는 건의예요. 이 분야에 이 사람이 영향력 있고 전문가다. 이런 신뢰의 기반이고요. 세 번째가 호혜성. 받은 것을 보답하려는 심리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보라든가 전자책이라든가 많은 것, 뭐 친절, 정성, 뭐 열정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 증명. 아까 호혜성의 법칙이라고 남은 분들이 경험을 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공 사례가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 반경을 따르는 밴드 요건 효과도 있죠. 그래서 설득의 심리적 메커니즘, 희소성, 권위, 호혜성, 사회적 증명 그 네 가지를 좀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청중을 분석하시고 시각적인 자료. 준비 단계에서 그래서 A다라고 표현하거든. 어트랙션 관심을 끌지 않으면은 15초 안에 관심을 끌어야 된다. 15초 광고 있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흥미, 강력한 시작이 필요해요. 도입부 발에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도입부 그리고 본론, 핵심 메시지를 증거를 제시하면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세 번째 결론, 핵심 요약을 하면서 행동 촉과 행동을 촉구하지 않는 프레젠테이션은 일반적으로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A다에서 마지막은 액션 유발, 강력한 마무리를 통해서 행동 유발해요. 그리고 질의응답, 뭐 간결한 예상이 되는 질문들이잖아요. 간결한 답변, 뭐 추가 질문을 제공해서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도 하면서 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알고 보통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그런 프레젠테이션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책들을 많이 보시고 프레젠테이션 학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 맥락의 설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 동양 문화, 중동 문화가 다 다양한데 서양 문화는 직접적인 직관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결론을 얘기하고 협의를 하는 게 보통 유대인들의 설득 방법이라고 해요. 동양 문화는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관계를 준비해요. 중국인들 그게 보통 관시라고 하잖아요. 관계 중심의 동양 문화는 설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고 중동 문화에는 환대, 신뢰. 그래서 중동 문화는 술 먼저 먹이고 비즈니스를 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유대인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결론 얘기하고 협의를 하고 동양에서는 관시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관계,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관계 중심의 설득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보통 환대, 신뢰, 환대를 받았다는 인상을 줘서 접대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문화적인 맥락의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21세기에 설득이 없으면은
보통 결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설득이나 결정이 없으면은 보통 거래가 없기 때문에 굶어 죽어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이 설득의 순간이다. 직장 내의 설득과 가정 내의 설득과는 달라요. 직장 내의 설득과 가정 내의 설득은 길게 관계를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그냥 차단박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설득의 방법을 배워볼 필요가 있다. 설득의 실패 요인은 아까 무슨 불신, 청중의 오해요. 선입견과 불신, 대중의 필요와 관심사를 잘못 파악하는 거. 두 번째, 복잡한 메시지, 너무 복잡하거나 장황하거나 불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 부족, 충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을 때. 네 번째는 잘못된 타이밍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설득을 시도했던 부분. 그래서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비즈니스는 거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의 주머니 사정,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설득의 마스터가 돼 있는 실천 방안이 있어요. 지속적인 학습. 사람은 이건 저를 위해서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설득 관련한 책들을 예전에 좀 많이 봤는데 제가 그 책들을 요즘에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해요. 사람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부정적인 메시지가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냐? 불평불만이 많아진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어떤 거에 감사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에너지가 많다는 건데 불평불만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감사의 언어를 쓰냐 불평불만의 얘기를 하냐. 그래서 그런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속적인 인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학습.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실천 연습.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를 계속 인풋이 없고 반복을 한다고 그러면은 보통 그냥 어떤 부분에서 프로의 세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간 보내는 직장 내에서 과장 올라가고 부장 올라가고 뭐 이사 올라가고 그 시간을 보내서 그런 직급 체계가 아니라 프로의 세계에서 일반 그냥 다 메이저 그리고 시니어 메이저 이렇게 많이 가죠. 요즘 대기업들도 그렇게 직급 체계가 없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성과를 증명하고 성과를 증명했을 때 일반적인 부분인데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성과가 사람은 가만히만 놔두면은 그냥 관성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필요하고 그 자극이 지속적인 학습이나 관계에 있어 자극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어떤 거에 지속적인 학습을 하느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형 유튜버들 주위에서 다 대형 유튜버들이 탄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소득자 주위에서는 다 고소득이 되고 그런 것처럼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의 비즈니스가 펼쳐나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연습, 보통 프로 축구 선수나 프로 운동 선수들 보면은 집에 가서도 운동하고 집에 가서도 축구하고 그런 걸 보실 필요가 있죠. 계속 실천하고 연습하는 거, 연습이 없으면은 프로로서 등극이 힘듭니다. 그리고 피드백에 대한 수요, 어떤 부분에서 내 스스로가 계속 피드백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놓고 피드백하고 프리젠팅 하는 것도 찍어놓고 피드백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롤플레잉도 찍어놓고 피드백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황에 적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침. 그래서 많은 다양한 필드에서 경험하다 보면은 상황에 적응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설득 마스터들이 쓰는, 고수들이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예전에 책을 봤던 기억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콜드 리딩 기법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스셋 기법이라는 게 있고, 더블 바인더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로우볼 기법이라는 게 있고, 이 세 가지,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든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은, 세일즈에 대한 부분이 공부가 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프로1프로 TV 유튜브 채널 상단에 항상 이 자료들 제가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압축 판로 드리니까 다양하게 공부하시면서 저희가 온라인 비즈니스, 저희 뭐 유튜브, SNS 블로그, 쇼핑몰 이게 짧은 시간이 되지 않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해보니까 유튜브도 터널링 기간이 2, 3년이 필요하고 쇼핑몰도 3개월, 6개월 정도는 배우고 터널링 기간으로 삼으셔야지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로 보시면서 이 터널링 기간에 힘들었을 때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고수들은 공부를 하고 시장이 좋을 때 돈을 한꺼번에 버는 게 고수들이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 계속 공출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